네, 2024년 12월 16일 저녁입니다. 이종훈입니다. 그 선관위 서버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제가 선관위 서버하고 부정선거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과 달리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 서버를 없애지 못하도록 증거 보존 신청을 누가 해달라. 선관위 서버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에 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자꾸 시비가 일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가는 일단 북한이 이 선관위 서버에 들어와서 해킹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이 선관위에서 자료를 빼갔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죠.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12.3 계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인들이 갔던 것이 의외였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이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인들이 간 거, 이제 그 각 군인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거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당시.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했겠죠. 중앙선관위 서버를 그대로 카피해 와야 된다.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운 김용현 장관이 누구한테 이 임무를 지시하는가 하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합니다. 옛날에 기무사령관. 그래서 기무사령관은 일단은 이 명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무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정성우 1처장한테 맡깁니다. 기무사에는 1처, 2처, 3처가 있는데 기무처, 보안처, 옛날엔 대공처 이랬습니다. 대공처는 국내 간첩사건 수사하는 거고, 기무처는 주로 이제 쿠데타를 막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 1처장이 정성우 씨인데 준장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보도를 종합하면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 전인 11월 28일 여인영 사령관이 이 정성호 1처장을 불러서 4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걸로 나옵니다. 원래 오전 10시 30분에 장성급 진급자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10시에는 대령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첩사에서 대령 진급하는 사람들이 사령관한테 인사를 하는 거를 본인이 안 받고 참모장이 받아라 하고 넘기면서 또 10시 반에 있던 장성급 진급자 인사 관련 보고, 지금 이제 군인사들이 있으니까 장성급 진급자의 인사 정보에 대한 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뒤로 밀어버리고 이 정성우 처장을 불러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정성우 처장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는 계엄문건 그 포고문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성우 처장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걸 자기 쪽에 있는 법무관들, 사시 붙은 또는 변시 붙은 사람들이 군대에 오면 법무관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토의를 했답니다. 아마 여인영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복사해 갖고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듣고 이제 방첩사에 있는 법무관들한테 선관위 서버를 방첩사가 복사해 나오는 게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 여부는 없느냐라고 했더니 법무관 7명 전원이 거의 반대했고, 그리고 자신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원이 나중에 위법하게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온 증거는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답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방첩사가 바로 그까지 가는 데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김용현 장관은 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한테 계엄 선포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11시쯤에 전화를 걸어서 한 팀 정도를 준비해라 라고 해서 정보사에는 100여단 3개 여단이 있죠. 그래서 100여단에서 여단장급을 포함한 장교들이 준비를 했어요. 밤 11시쯤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해서 그들이 과천 정부청사 부근에 있다가, 그리고 그들은 무슨 임무를 받았는가 하면 선관위 위치를 확인하고 선관위 안에서 전산실이 어딘지 확인하고 있다가 그곳을 지키고 들어가서 그걸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상호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면은 그 전산실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둬라 그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관위 CCTV에 찍혔고, 그래서 이제 정보사가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방첩사가 와서 그걸 카피해 가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계엄이 철회가 되고 뭐가 엉키는 바람에 못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빨끈했죠. 이 현재 시스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시비냐 이럽니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정선거 문제는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요, 북한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했고,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는 전부 다 국정원 예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서버 시스템 점검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던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니까 딴 데가 쉽게 손을 못 대니까 이제 계엄령으로 손을 대서 진짜 서버가 어떻게 된 건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계엄령으로 하는 게 이제 불법 요소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들이 운영하는 게 정부 조직이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고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포함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그대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교체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교체를 해요? 가만 냅두지. 증거보존 신청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분 중에 성창경 씨, KBS 출신이죠. 그분이 KBS 제3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노조 위원장을 했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KBS 과거사를 뒤진다고, 즉 박근혜 정부에 부하했던 세력을 날리겠다고 진실과 미래위원회인가 진미위를 만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진미위가 뭘 밝혔는가 하면 KBS가 우리 저 회사 들어가면 회사 이메일 쓰잖아요. 그 직원들 이메일을 사찰했다. 그 의혹을 성창경 씨가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이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KBS 진미위가 증거보존 신청, KBS 서버를 증거보존하라, 그대로 둬라, 증거로 좀 하겠다 해서 KBS 서버를 복사해서 법원에 보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사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부정선거 시비는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많은 국민들은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뭐 그것도 해도 좋고, 일단 북한이 해킹한 게 뭐냐,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왜 그때 중앙선관위는 외부기관인 국정원하고 사이버사령부도 그걸 잡아내는데 니들은 그것도 못 잡아냈고, 왜 못 잡아냈고, 또 그때 그걸 처벌을 했는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달라. 똑같이 지금 법원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그 쌍방울 게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지도 살아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자기는 유죄를 받으면 안 되니까 쌍방울 재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 북한 게이트.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던 이화영 씨는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그 재판부가 신진우 부장이잖아요. 신진우 부장한테 자기 사건이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지금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나 이 재판 안 받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기각될 겁니다. 기각되면 또 고법에 올리고 대법에 올리고 다 기각돼요, 보통. 한 번도 대한민국
법원이 기피 신청 받아준 적이 없어요. 시간을 끄는 거죠.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끄는 사이에 윤석열 탄핵되라 이거지. 그거 말고도 다른 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는 그건 피할 수 없지만 일단 시간 끌기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법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법원도 사실은 법원 컴퓨터도 북한이 해킹을 다 해서 여러분들 법원에 내는 자료에 뭐 형제간의 다툼이면 뭐 우리 집은 어떻고 뭐 집안에 뭐 구질구질한 거 다 쓰고 재산가격 다 쓰고 그런 거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그때 국정원이 박힌 것도 국내에 걔네들도 이제 해갖고 국내 서버를 통해 확인된 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미 기관에서 못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 법원 서버가 교체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법원 서버도 증거 보전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북 애들이 뭘 더 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법원 서버, 선관위 서버, 증거 보전 신청을 국민들 중에 누가 해달라. 이것이 우리 그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하는 장성연합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뭐 북한하고 문재인 정권 때 서로 GP를 없애자고 했는데 우리는 다 없애고 이북은 없애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덩치는 산만했지만 물러 터져가지고 그런 걸 문재인 정권 수사를 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급하게 계엄령을 하다가 거꾸로 걸린 거거든요. 지금은 직무가 정지됐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뒤늦게 계엄령으로 하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시비 걸면은 선관위가 굉장히 반발할 수 있으니 북한이 해킹한 거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증거보전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원의 서버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걸 갖고서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과 같이 반좌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싸움도 해야 되겠지만 요즘 SNS 얼마나 좋아요. 윤석열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래서 계엄령을 했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버 선관위 증거보전 신청을 하라.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